안녕하세요. 오늘도 필립의 사연방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놀라운 사연의 연속인데 오늘 사연도 만만치 않은 놀랍고 믿기 힘든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딱 30인 매우 평범한 유부녀입니다. 제가 평범하긴 하지만 제 주변이 워낙 유별나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시할머니와 시어머니와 엮인 일인데요. 세상의 모든 며느님이 공감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이니 끝까지 들어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드려요. 남편과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일 때 소개팅으로 만나 인연이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지덕체를 갖춘 데다 이해심과 배려심,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게 너무 좋아서 제 남편으로 미리 정해두었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위해 양가 부모님을 한자리에 초대해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남편의 할머니까지 자리에 나오셨어요. 아이고, 색시가 곱기도 하네. 어째 이런 딸을 다 낳았을까? 사돈, 참말로 대단허요. 과찬이세요, 어르신. 제 딸은 부족한 게 아주 많아요. 살림도 전혀 할 줄 몰라서 큰 걱정입니다. 살림이야, 배우면 되는 것을 뭐더러 걱정한다요. 여자는 다를 거 볼 거 없이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면 장땡이유. 예비 시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다가 시선을 밑으로 내리셨어요. 제가 조금 글래머인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뚫어져라 보셨답니다. 우리 손자 며느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볼란가? 네? 네, 알겠어요, 할머님.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할머니와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메 오메, 이 빵대기 좀 보게. 이만하면 아들 낳는 건 문제가 없어 보이구만. 며느라, 네가 보기에 어떠냐? 어머님, 이 빵댕이뿐만 아니라 가슴도 거시기 하고 골반도 쫙 벌어진 게 아들을 순풍순풍 잘 낳게 생겼죠? 새기를 보니까 젊을 적 저를 보는 것 같네요. 무슨 소리? 새기 야는 나의 20대 모습 그대로요. 이만한 몸매는 어디서도 구경하기 힘들다고. 틀림없이 아들을 낳을 몸매라니께. 두 분은 민망한 말씀을 나누시더니 서 있는 저에게 다가와 몸을 만지셨어요. 너무 놀라서 움찔했는데 시할머니가 옛날 분이셔서 이해하기로 하고 가만히 있었네요. 아따, 만져보니까 아주 시원해. 더 두고 볼 것도 없어. 이 결혼 언능 추진혀. 쇳불도 당긴 김에 뺀다고. 다음 달에 바로 식을 올려부려. 그럴까요? 하긴 새기 나이가 20대 후반이니까 얼른 자식 새끼 낳고 오순도순 살면 좋겠어요. 사돈 생각은 어때요? 아빠와 엄마는 당황하긴 했지만 저와 남편만 좋다면 언제든지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됐네. 바로 날 잡자. 그리고 혼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애를 먼저 가져도 돼. 나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니 하루라도 빨리 증손자를 보고 싶구먼. 그러자 남편이 중재를 하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이 천천히 가질 생각이에요. 나이도 젊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있으니까 자리를 잡으면 아이를 낳을 겁니다. 뭔 자리를 잡겠다는 거요? 돈이 궁해서 그런 거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마로. 나한테 증손자를 안겨주기만 하면 세상 떠난 네 할아버지 재산 모두 줄 텐께. 할머니, 여기서 너무 손자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상견례 자리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세요. 내 정신 좀 봐. 그렇지. 결혼 야그 해야지. 사돈 여러분, 나가 야들 신혼집 아주 좋은 데로 마련해 줄 텐께 싸게 날 잡읍시다. 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제 딸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런데 바깥 사돈은 말씀이 없으시네요. 저도 이 세기가 무척 마음에 듭니다. 저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밥도 몇 차례 함께 먹었고요.
요즘 세상에 이런 새애기는 드물어요. 얼마나 예쁘고 착한지 훌륭한 따님을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시아버지까지 긍정의 말씀을 건네자 엄마와 아빠는 자연스럽게 시할머니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답니다. 원래는 결혼을 내년 봄쯤에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 때문에 한겨울로 당겨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댁의 하객들은 저희보다 2배 이상이 많았어요. 장수하는 집안이라 그런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그리고 예식을 마치고 식사하는 어른들에게 일일이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는데 하나같이 저에게 손자를 꼭 낳아야 한다는 조언을 하셨답니다. 자꾸 같은 말을 들으니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부담이 되어서 남편에게 한 소리 하고 말았네요. 당신은 내가 아들을 못 낳으면 어쩔 거야? 시할머니랑 시어머니가 저렇게 간절한데 내가 실망시켜드리면 어떻게 대처할 거지? 당연히 난 상관없지. 아들 못 낳는다고 인생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우리 엄마도 처음엔 저러지 않으셨대. 남아선호 사상이 심한 할머니한테 물들어서 저렇게 변하셨다고. 아버님은 같은 마음이 아닌 것 같던데 맞지? 나랑 아버지는 아들, 딸 상관없어. 아니, 자식을 낳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냥 결혼해서 연애할 때처럼 행복하게 지내면 그만이라고. 그리고 시할머니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었는데 참 가관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딸을 낳았을 때는 식모 취급을 하며 온갖 고생을 떠안겨 주셨는데 몇 년 뒤 아들을 낳게 되자 왕비처럼 떠받으며 사셨다네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손에 물도 대지 않고 안락한 삶을 보냈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밀려 모든 사랑을 빼앗겨버린 데다 가장이 어쩌고 하시면서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집안일까지 도맡아서 할 만큼 피곤하게 지내셨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아들을 낳게 되면 제 팔자는 제대로 피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꽈배기처럼 꼬일 것으로 보였네요. 저희는 신혼의 재미를 즐기려고 3개월 동안 임신을 하지 않기로 하고 연애하는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남편은 예상했던 대로 애처가에 좋아하는 취미라고는 저를 예뻐해주고 아껴주는 것밖에 없는 아내 바보였어요. 연애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신혼을 보내게 되었으니 임신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남편과 둘이 천년만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런데 신혼의 재미가 달콤한 만큼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는 쓰디 쓴 잔소리를 매일같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직접 찾아와서 말이죠. 손자 며느리야, 어떻게 된 게 아직도 애기 소식이 없는겨? 내가 죽어서야 손자를 낳으려는 거냐? 이 할미 나이가 아흔이여 아흔. 언제 저 세상 갈지 모른단 말이여. 네가 이 할미가 눈 감기 전에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안겨주면 소원이 없을 텐디. 어떻게 내 소원을 이뤄줄란가? 새아가, 시할머니 소원을 들어줘야 너도 네 서방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다고 할머님이 너한테 큰 걸 바라니? 그냥 남들 다 낳는 아들 하나 낳아달라는 거다. 그리고 나도 내 아들을 닮은 손자를 안고 싶단 말이야. 어째 우리 소원을 들어줄 테냐? 할머님, 어머님, 네 알겠어요. 신혼 재미도 봤고 저도 엄마가 되고 싶으니 오빠랑 노력해서 아이를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딸을 낳으면 어떡하죠? 제 물음에 시할머니가 호통을 치셨습니다. 재수없게 무슨 소리냐? 당장 퇴퇴퇴 하고 침 뱉거라. 빨리. 네, 퇴퇴퇴. 잘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낳아야 해.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라고. 애미야, 이제 손자 며느리가 아이를 가지겠다고 하니 네가 나에게 전수받았던 것들을 알려줘야겠구나. 아니지,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니 네가 여기서 머물면서 손자 며느리를 봐주거라. 어허, 어머님, 좋은 생각인데요. 제가 책임지고 여기서 세애기한테 아들 낳을 비법들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편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님.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일단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머문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신혼을 보낸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시어머니와 동거를 해야 한다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했네요.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반기를 들며 신혼을 방해 말고 돌아가라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얘가 지금 엄마가 얼마나 큰일을 하러 온 건지도 모르는 거야? 우리 집 가문을 위해 행차한 거라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직 신혼이에요. 알콩달콩 잘 지내다가 아이를 가지면 되지. 뭐하러 여기서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어머어머, 누가 쓸데없는 짓을 한다더냐? 이 엄마가 널 낳은 노하우를 전수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온 건데 아들 낳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는 거야? 잔소리 말고 넌 방에 들어가 있어. 내가 세기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말이야.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리시며 신혼집에 머물기로 하셨답니다. 세아가 오늘 밤 내 아들이랑 부부관계를 할 생각이니? 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민망해요. 얘가 왜 이리 호들갑이야? 부부관계가 뭐가 어떻다고 그렇게 날뛰는 거냐? 응? 내가 노하우를 하나 알려줄게. 네가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응? 사랑을 나누거라. 여자가 태양이 뜨는 곳을 향해 있어야 아들이 들어서는 법이야. 어머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매번 저한테 이렇게 민망한 이야기를 하실 거냐고요. 민망하긴. 이게 다 우리 가문을 위해 하는 일이야. 위대한 어빈이 꼭 내 말 듣거라. 그럼 안방으로 들어가 보렴. 나는 너희들이 일을 마칠 때까지 응? 저 방에서 귀를 막고 기다리마.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데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다며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여하튼 저는 민망하지만 방으로 들어가 남편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시어머니 조언대로 동쪽을 향해 머리를 두었습니다. 자기야, 왜 거꾸로 누워? 시어머니가 동쪽으로 누우랬어. 그래야 아들을 낳는다고 신신당부하시더라. 뭐? 하여튼 우리 엄마 못 말린다니까. 남편은 그렇게 꿍시렁거리다가 이내 사랑을 시작했답니다. 달콤한 사랑을 보내고 샤워하려고 거실을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작은 방에서 쏜살같이 달려나오셨어요. 세아가 내가 알려준 대로 한 거지? 어머 깜짝이야. 어머님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으이구 겁도 많기는. 그래 좋은 시간 보낸 거냐? 어머님 제발요. 부끄러워 미칠 지경이라고요. 예 지금 샤워하러 가는 길 같은데 찬물로 샤워를 하거라. 사내를 낳으려면 합방을 하고 나서 찬물로 몸을 씻어내야 하는 거라고. 알아들었니? 네 어머님? 저는 이 엄동설 안에 찬물로 샤워하라고요? 그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걱정 마라. 찬물로 샤워해야 효과가 있다고.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얼른 들어가 봐.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지키려다가 그냥 찬물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하고 따뜻한 물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보일러를 끄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를 악물고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왔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속옷을 건네주셨어요. 세아가 이거 입고 자도록 해라. 이거 트렁크 팬티잖아요. 그래 원래 부부관계를 하고 남자 속옷을 입어야 아들이 들어서는 법이야. 얼른 이걸로 갈아입고 푹 쉬거라. 그럼 난 이만 들어간다. 정말 속수무책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첫날부터 이러시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였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똑같이 저에게 잠자리 훈수를 두고 찬물로 샤워하게 했고 트렁크 팬티를 입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몇 주 동안 반복되는 상황이 적응되자 저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할머니가 물이 가득 찬 말통을 들고 낑낑거리시며 신혼집으로 들어오셨어요. 할머님 이게 뭐예요?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오신 거예요? 이 물은 성스러운 물이야. 우리 셋이 함께 기도를 올릴 귀한 물이지. 자, 손자 며느리야, 상을 펴거라. 저는 작은 상을 펴고 시할머니의 말대로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밖에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촛불에 불을 붙이고 하얀 그릇에 시할머니가 가져온 정화수를 떠놓았죠. 두 분은 곧장 무릎을 꿇으며 저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일렀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비비며
만물의 신들이여, 저희의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사내 아이를 내려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지만 두 분의 얼굴을 보니 너무 진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똑같이 기도를 드렸네요. 그리고 이튿날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를 따라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소돌 해변이라는 곳을 찾아가 아들 바위를 보러 가게 되었죠. 이윽고 겨울바다에 도착해 추위를 참으며 해변을 걸어 아들 바위 앞까지 도착했답니다. 그런데 시할머니가 매우 큰 바위 두 개의 사이를 지나가라고 일렀어요. 하지만 공간이 너무 비좁아 제 몸이 통과되는 건 매우 힘들 것 같았죠. 할머님, 여긴 어린이들이나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 같은 성인이 어떻게 이 좁은 틈으로 몸을 지나갈 수 있겠어요. 아니, 충분히 할 수 있다. 예전에 나도 했었고 네 시어머니도 했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거라고. 이제 네 차례니 어서 아들 바위 사위로 들어가거라. 아, 마음속으로 아들을 꼭 낳게 해달라고 소원 비는 걸 잊지 말고. 저는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벗고 아들 바위 사이로 몸을 우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옷을 껴입어서 그런지 쉽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껴입은 옷을 모두 벗고 내복만 입은 채로 겨우 돌 사이를 지나갈 수 있었답니다. 옳지, 잘했다. 이제 아들을 낳는 건 시간 문제요. 어서 돌아가서 아이를 만들자. 어머님, 세기까지 아들을 낳으면 이제 우리 셋은 아들을 낳은 여왕 3인방이네요. 그렇고 말고 이 집 가문은 이제 우리 손안에 있는 것이요. 그렇게 저는 두 분의 행동에 심신이 많이 지쳤습니다. 목표했던 일을 마치자 바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남편을 보자마자 제가 뭘 하고 왔는지 알렸어요. 그이는 유별난 할머니와 어머니 때문에 제가 고생이 너무 많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했더니 2줄이 나왔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답니다. 임신 10주라는 소식에 너무 기뻤는데 성별이 너무 궁금해서 바로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분홍색이 어울리는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알려주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해야 하는데 시할머니와 시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잠시 근심을 가졌어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아이가 생겼다는 행복을 가지고 남편에게 사실을 전했답니다. 그이는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구분하는 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니 시댁 여자들 말을 무시하라고 일렀어요. 게다가 자기는 딸을 더 원했다면서 딸바보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행복한 미소를 보였답니다. 며칠 뒤 시댁을 찾은 저는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뭐야? 임신했단 말이냐? 그럼 아들이랬냐? 어머님도 참 당연히 아들이겠죠. 우리가 그 개고생을 했는데 설마 계집을 가졌겠어요? 저는 기대에 부푼 두 분에게 딸을 임신했다고 알렸답니다. 그러자 시할머니는 뭐시여? 그게 진짜요? 아, 우리가 그 난리를 치면서 기도 꺼정 올렸는디 계집을 가졌다고? 에라이 모질이야. 너는 젊은 년이 그 쉬운 것도 못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순간 너무 놀란 저는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고 이어서 시어머니의 막말을 듣고 더 심하게 떨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두 분은 저의 딸 임신 소식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남편과 저만 앉아 있었죠. 제가 눈물로 시아버지께 넋두리를 하자 저를 안아주시며 괜찮다, 새아가.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떠냐. 난 오히려 널 닮은 딸이 태어날 거라는 소식이 더 반가운걸. 하고 위로와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된 게 집안이 남자들이 이렇게 더 살갑고 현대적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하튼 저는 태교에 집중하는데 딸을 임신한 제가 못마땅한 시할머니와 시어머니가 시시때때로 저의 신혼집에 오셔서 저를 괴롭혔답니다. 넌 뭐하는 년이야? 고작 계집을 임신했으면서 자빠져서 텔레비나 보고 있는 게냐? 나 때는 딸내내 가지면 이런 휴식은 꿈도 못 꿨다. 그러게요, 어머님. 그깟 딸을 가졌다고 이렇게 퍼질러 있는 꼴을 보니까 배알이 다 꼬이네요.
하여튼 요즘 며느리들은 배짱 하나는 두둑하네요. 계집 하나 낳고 이렇게 편하게 자빠져 있는 꼴을 보니 기가 막혀 죽겠어요. 예, 너 일어나서 우릴 따라와라. 이제부터 매주 식구들이 모여 저녁을 먹기로 했으니까 네가 장을 보고 요리를 해서 상을 올리도록 해라. 딸 가진 죄라고 생각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차리라고. 알아듣겠니? 살다 딸을 가졌다는 걸 죄라고 생각하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남아선호 사상이 얼마나 심하면 딸은 자식 취급도 안 하나 봅니다. 게다가 두 분도 여자이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듬해 저는 딸아이를 순산하게 되었는데 병원에는 시아버지와 남편만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죠. 그런데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는 계집 따위를 뭐하러 보러 가느냐며 병원에 발도 들이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더니 두 분이 저를 찾아와 딸을 낳은 주제에 산후조리원이 웬 말이냐며 저를 강제로 퇴원시켜 시댁에서 식모 노릇을 시켰습니다. 두 분은 제 딸을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고 한자리에 있어도 시선을 주지 않으셨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처한 상황을 피할 길이 없어서 매주 시댁으로 들어가 식모 노릇을 해야 했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거나 잘 드시는 반면 두 분은 까탈스럽게 반찬 투정을 하며 저에게 많은 걸 요구했어요. 덕분에 저녁 준비를 낮 12시부터 해야 하는 무식한 상황까지 왔답니다.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호출하시거나 저희 집으로 쳐들어와서 아들 못 낳는 무식한 년이라고 욕을 하시며 제가 가만히 쉬는 꼴을 보지 못하셨어요. 그런 욕설은 갓난쟁이인 제 딸도 함께 들었어요. 딸아이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어른들의 표정을 보고 무서워서 매일같이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아이고, 고막 떨어지겠네. 계집년이 어디서 질질 짜른 거요? 생긴 것도 꼭 침팬치같이 생겨가지고 아주 밥맛이 뚝 떨어지니. 야, 네 딸내미 좀 방으로 치워라. 아흠 먹은 내 눈이 멀게 생겼으니까. 들었으면 어서 치워. 그리고 넌 우리 먹을 점심이나 차려라. 오늘은 어머님이 팔보채를 드시고 싶다니까 빨리 만들어 와라. 어머님, 지금 제 딸이 울고 있는데 방에다 가둬놓고 두 분 밥을 차리라고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할머님이 억지를 부리시면 어머님이라도 말리셔야죠. 밥 차리라고 시키시려면 제 딸을 안아주고 돌봐주든가 하셔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화를 내자 시할머니의 언성이 한 톤 높아졌습니다. 아니, 요년이 어른들이 시키면 싸게 움직일 것이지 어디서 가르쳐들어? 네 딸년이 혼자 방에 있는다고 어떻게 안 돼? 그리고 계집년은 혼자 자립하는 걸 빨리 가르쳐야 한단 말이오. 알아들었으면 팔보채를 싸게 만들어 와봐. 저는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흘겨보았고 아무런 말 없이 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밥을 차려오라고 욕설을 내뱉는데 모두 무시해버리고 딸을 지켰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제가 움직이지 않을 걸 알고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전 이렇게 딸아이를 미워하는 시댁에 더는 가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통보했고 빠른 시일 내로 시댁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일렀습니다. 그이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까지 할까라고 말하며 제가 바라는 대로 모두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전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렸고 집에서 육아만 하며 지냈습니다. 시할머니와 시어머니가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또 무슨 막말을 하고 제 딸을 얼마나 밉게 보실지 눈에 선했기 때문에 현관을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새로운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대출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얼마 뒤 좋은 아파트를 구한 것 같다며 저와 함께 구경을 가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사 준비를 조금씩 하며 떠날 날짜를 기다렸어요. 이제 지긋지긋한 시댁의 두 여자를 거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의 평화가 생기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딸을 낳은 지 2달 만에 제가 임신을 또 해버린 겁니다. 물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몸이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하니 조금 걱정이 되었죠. 저는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더니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 힘든 일을 2번이나 했다며 제가 대단한 여자라며 축해 세우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남편은 아무리 시할머니와 시어머니가 미워도 이 소식은 알려야 할 것 같다며 자기가 연락해서 임신 사실을 전했어요. 그러자 두 분은 만세를 부르며 춤까지 추셨다네요. 이제는 틀림없는 아들일 것이라 확신하며
저희 집으로 오셨답니다. 선자 며느리야, 아직 병원에서는 성별을 알아보지 못한다니? 네, 아직 2주밖에 안 돼서 성별이 구분되지 않는데요. 몇 주 더 있다가 가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려, 수고했다, 새아가. 이번에는 무조건 아들일 것이니 아무 걱정 말거라. 이제 네가 이 집안의 대들보가 되는 거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에게 모든 걸 해주면서 살자꾸나. 전 그럴 생각 없어요. 아들이고 딸이고 똑같이 사랑받는 가정을 이룰 거라고요. 그래. 일단 낳기만 해라. 우리가 알아서 키워줄 테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 제 딸을 미운 눈초리로 쳐다만 보는 두 사람은 아들을 낳는다면 애지중지 키우겠다고 말하더군요. 얼마나 정이 떨어지고 믿던지 당장이라도 집에서 쫓아내고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사를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두 분과는 더 이상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주 뒤 다시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이번에도 분홍색이 어울리는 아이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고 이 사실을 당장 남편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러자 그이는 저에게 이제 당신 어떡하냐. 내가 두 딸을 사랑하면 당신을 사랑할 시간이 부족할 텐데 말이야. 라며 우스갯소리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딸들을 예뻐해주고 아껴주라며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은 저를 시댁으로 당장 오라고 전화를 주었어요. 저는 피해봤자 나중에라도 욕을 먹을 테니 미리 욕이나 실컷 먹고 이사를 떠나야겠다는 다짐으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시아버지는 따뜻한 포옹으로 축하의 말을 전해주셨고 집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신이 모두 막아주겠다고 해주셨어요. 시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참 고마웠고 이런 분을 두고 멀리 떠난다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았답니다. 역시나 시댁으로 발을 딛자마자 온갖 막말과 욕설이 난무했어요. 손자 며느리, 니년은 애를 가지려거든 우리랑 기도를 올렸어야 할 거 아니여. 네 멋대로 애를 가지니까 또 계집년을 임신했자녀.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요? 말해봐야. 우리 가문의 대를 끊어버릴 생각이여? 이거 이제 보니까 재수 온 붙은 년이로구만.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고 기어들어온 기생충년이었어. 가슴이며 방댕이며 빵빵해서 며느리로 들였더니 아들 하나를 임신도 못하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네가 지금 여자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 건 알고 있니?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친척들한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머님, 그리고 어머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임신한 게 이렇게 욕먹을 짓인가요? 겨우 아들을 임신하지 못했다고요? 뭐, 겨우? 이년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어디서 눈을 부라려? 너 둘째 낳고 나서는 우리랑 같이 기도원으로 들어가자. 아들을 내려달라고 한 달 동안 기도를 드리자고. 싫은데요? 제가 왜 그런 짓까지 하며 이 집의 대를 이어야 하죠? 두 분도 여자이면서 왜 이렇게 남자를 고집하시는 거예요? 제 딸을 한 번이라도 안아주신 적 있으세요? 만약 두 분이 제 딸을 사랑해 주셨다면 기도원이고 절간이고 어디든 따라갈지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내 딸을 하찮게 여기는 가족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뭐야 이년아? 지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어디서 큰 소리를 쳐? 나 때는 말이여 계집을 낳았으면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고 바닥을 기면서 살았다고. 그런데 닌 뭘 잘했다고 목을 빳빳이 들고 대드는 거냐? 네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그만하시죠. 여기서 제 친정부모님 이야기는 왜 나오는데요? 아들 하나 못 낳으면 저희 집안 식구들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 건가요? 이오지랄년이 뭘 잘했다고 눈을 치겠다. 당장 눈 안 깔아.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저는 몸을 돌려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미안한 표정만 짓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차라리 잘됐다 싶었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를 미워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딸아이를 데리고 조금 먼 곳으로 이사를 떠났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주택이었는데 자연도 아름답고 육아를 하기에도 매우 좋은 곳이었어요. 다만 남편이 출퇴근하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이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배려해 준 거죠. 저는 딸을 키우며 태교까지 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내 식구가 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위해 살림과 요리 실력도 최고조로 올리려고 노력했답니다. 저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어느새 만삭이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동안 아무도 연락을 주지도 않았고 저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락이 끊어져 잘 된 것 같았지만 가슴속에 아주 조금 사과를 기다렸던 것 같았죠. 그런데 얼마 뒤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반갑게 대해주셨는데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는 심각한 얼굴로 들어오셨어요. 너 지금 네 손자를 데리고 여기꺼정 도망온 것이냐? 계진년만 낳는다고 한 소리 했다고 기분 나빠서 우리랑 연을 끊으려고? 그러게 말이다. 너 네가 못 낳았으면 혼자 떠날 일이지 남의 집 3대 독자는 왜 데리고 온 거야? 그렇게 아들 낳을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이혼해라. 우리는 너 같은 계집만 낳는 기계는 필요 없으니까. 그라지. 요년은 내가 보니까 다음에도 딸을 낳을 것이고 그 다음에도 딸을 낳을 것이여. 그렇게 우리 손자랑 요년이랑 이혼을 빨리 시키는 게 좋겠구먼. 두 분이 이혼을 재촉하자 시아버지가 그만둘래요? 아들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누가 아들 타령이요. 이제 그만 제 며느리 숨통 좀 트이게 해주세요. 두 사람이 이럴수록 세계는 우리와 멀어질 거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시할머니가 또다시 그리요. 그게 우리가 바라던 바요. 세기인지 계집애인지 하루빨리 멀어지자고. 그래서 내 손자를 아들 잘 낳는 색시한테 장가를 보낼 것이요. 라며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남편이 커피잔을 벽에 던져서 깨뜨렸어요. 어머나! 아이씨, 너 씨방 뭐하는 짓이냐? 아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모두 나가세요! 지금부터 제 아내에게 한마디라도 더 하면 부모님과 할머니를 없는 사람으로 치고 살겠어요. 무엇이요? 네가 지금 천륜을 끊어버리겠다는 소리 하는 거냐? 겨우 저 계집년 때문에? 아이고 환장하겠네. 계집년이 얼마나 여 같으면 우리 착한 손자가 저렇게 변할 수가 있더냐? 어머님 안 되겠어요. 당장 이혼시켜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나가요. 그러자 남편이 한 번 더 유리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다들 나가세요! 그리고 다신 오지 마세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두 사람은 집에서 나갔고 시아버지는 사과의 한마디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시간은 제깍제깍 흘러갔고 출산일이 가까워져 산부인과에 들어가 딸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답니다. 이틀 뒤 진통이 시작되어 분만실로 들어갔고 선생님이 유도분만을 해서 1시간 만에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많이 놀라셨어요. 선모님, 아들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제가 초음파를 보고 오진했나 봅니다. 아이의 성기가 너무 작아서 이 딸로 착각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선생님이 잘못하신 건 없으니 표정 푸세요.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알아보니 아이 성별이 간혹 가다가 틀리게 오진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마구마구 예뻐해줬습니다. 딸인 줄 알았던 녀석이 아들로 다가오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지 누나랑 얼마나 싸우면서 자랄지 벌써부터 고민이 되었답니다. 잠시 후 아들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이 분만실 밖에서 쾌재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이는 나중에 이런 일도 다 있다며 저와 같이 신기했답니다. 남편은 이 소식을 시아버지께 알렸어요. 아들을 순산했다고 하니 다들 기뻐했다며 저에게 알려주더군요. 이튿날 먼 곳에서 시할머니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한달음에 달려오셔서 제 아들을 안아보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손자 며느리야, 고생 많았다. 이제 넌 우리 집안의 왕이나 다름없다잉. 이렇게 아들을 낳아주니 너무나 고맙구나. 우리가 너한테 몹쓸 짓을 한 거 모두 잊어주거라. 맞다, 새아가. 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아들을 낳을 줄 알았다고. 그 망할 놈의 의사는 왜 태아 구분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 기분을 잡치게 만든 거야? 여하튼 결과적으로 아들을 낳았으니 기분이 아주 째진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시며 세아가 미안하다.
내가 모자라서 네가 모진 수모를 당한 것 같아. 너를 지켜줘야 했는데 말이야. 못난 모습만 보여서 면목이 없구나. 하고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그런다고 저 두 분이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 아들 낳았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다신 시댁 식구들과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남편도 동의했어요. 제가 강한 의지를 전했더니 시할머니가 깜짝 놀라더군요. 뭐시여? 우리랑 안 보고 살겠다고야? 아가, 우리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풀어야지. 왜 응어리를 그대로 가지고 살라고 하냐? 나랑 네 시애미가 잘못졌다. 그러니 용서를 해다오. 앞으로는 손녀딸도 무진장 예뻐해 줄 테니 마음 풀거라. 그래, 새아가, 이제 네가 왕이니 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야.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도록 하자. 아니요, 저는 그럴 마음 없습니다. 오늘은 예의상 출산했기 때문에 초대해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낳은 자식들을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접근하시면 남편과 이혼할 거예요. 그것도 소송으로 말이죠. 두 분이 저의 딸에게 했던 짓을 까발려서 양육권을 차지하고 아무것도 못 찾을 곳으로 떠날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으르렁대며 경고하자 두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고 덧붙이며 자기가 이혼당하길 원하지 않으면 조용히 지내라고 일러주었어요. 시아버지도 면목이 없어서 어떻게 며느리와 손주 얼굴을 보겠느냐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에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는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대뜸 누워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90 넘은 시할머니와 7순의 시어머니가 비굴하게 양손을 비비며 눈물을 글썽거리셨습니다. 손자 며느리야. 나가 잘못했다. 이것이 다 나의 잘못이요. 내가 옛날 사람이어서 아직도 사내 아이를 바란 거요. 요즘 말하는 꼰대 알지? 이 시할머니가 그 꼰대라서 너에게 상처를 준 거라고. 이제라도 이 할미가 달라지고 변할 테니 용서해다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고 한 식구로 지내게 해다오. 새아가 진짜 미안하다. 그놈의 태가 무엇인지. 나는 집안을 이으려면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 나도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사회 분위기와 내가 지낸 시댁에서 하도 아들을 강조하는 바람에 나도 그렇게 변해버린 거야.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드는구나. 세상에 아들, 딸을 구분한 것만큼 머저리 같은 짓이 없다는 걸 말이야. 이 시미가 이렇게 빌게. 그러니 제발 떠나지 말고 우리에게 이 손주들을 보고 살게 해다오. 저는 고개를 돌린 채 두 사람의 애원과 사과를 들었고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어떤 결정을 해도 상관없으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일러주었어요. 저는 여러 생각을 해봤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달라지겠다는 두 여자의 애원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제 자식들을 차별하는 일이 단 한 번이라도 보인다면 그때는 영영 제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렇게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아들과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저희가 사는 집 근처로 이사를 온 겁니다. 손주들을 매일 보고 싶어서 이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말리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과 이웃이 되어버렸죠.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는 매일 낮 시간만 되면 저희 집으로 건너오셨는데 아들에게 많은 시선을 주더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손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당장 시선을 제 딸에게 돌리세요. 아예 그려. 우리 증손녀 좀 하나 볼까? 우리 예쁜이 이리 오렴. 우리 손녀가 최고로 예쁘단께. 맞아요. 역시 여자애가 훨씬 더 예쁘다니까. 새아가, 우리 손녀딸은 널 닮아서 한미모 한다고. 아마 나중에 미스 코리아를 시켜도 좋을 것 같다. 두 사람은 제가 나가라는 말을 할까봐 눈치를 잔뜩 보셨습니다. 저는 한술 더 떠서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제가 몸이 불편해서 그런데 청소랑 빨래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소고기도 좀 볶고 미역국도 좀 끓여주세요. 제가 입맛이 도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나더러 네 뒤치다거리를 하라는 말이야? 싫으시면 관두시고요. 자, 이제 그만들 돌아가세요. 제 아이들은 너무 많이 보면 닳습니다. 아니야, 새아가. 나는 살림하는 거 좋아해. 넌 가만히 누워있거라.
이 시애미가 다 해줄 테니까 말이야. 저는 지난날의 수모를 떠올리며 조금씩 시어머니와 시할머니를 골려주었습니다. 제가 너무한다 싶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심하게 대했을 겁니다. 여하튼 저는 시댁 식구들이 찍소리도 못하는 왕이 되었어요. 또 좋은 일 하나가 더 생겼는데 시할머니가 남아있는 재산을 모두 저에게 넘겨주셨답니다. 시할머니는 그 돈으로 아들, 딸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먹여주고 입혀주라고 일러주셨어요. 그제야 제가 바라는 대로 변하신 것 같았죠. 그렇게 시간이 몇 년 흘렀는데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는 이제 아들보다 딸아이를 더 예뻐하게 되셨어요. 남매가 다투기라도 하면 아들에게만 혼을 내고 딸에게는 우쭈쭈하며 엉덩이를 두드려 주신답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따로 딸아이를 혼내며 공평하게 육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좌충우돌 중구난방한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려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저를 위해준 남편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글을 줄입니다. 여보, 고마워. 오늘의 사연도 무척 재밌었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 필립은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재밌고 감동스러운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